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주차 전력공학 여러분 교재 제 3장 지중 송전선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4월 8일이고요. 13페이지 필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제 3장. 자, 지중 송전선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송전선로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철탑이나 철주, 그리고 콘크리트주 등 지지물에 가선하는 송전선로를 이 가공 송전선로라 그러고, 그리고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송전선로를 지중 송전선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는 가공 송전선로와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 송전선로 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서두에 지중 송전선로의 특징을 잠깐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면은 특징은 이 장점과 단점을 특징이라고 그러죠. 이 장점과 단점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니까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 친화적이다. 자, 지중 송전선로가 환경 친화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 속에 매설을 한다는 거죠. 땅 속에 매설을 하니까 환경 친화적일 수밖에 없겠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측면에 생각한다면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 자, 자연재해, 그리고 지락사고. 자연재해나 지락사고 등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등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땅속에 매설이 돼 있으니까 자연재해를 입을 일이 별로 없겠죠.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락사고. 지락사고라는 것은 송전선로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지락사고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면은 이런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뭐 배전선로가 되겠죠. 22.9 kV. 그러면 요 전봇대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이제 자랐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 이 나무 여기 가지입니다. 가지가 이 송전선로에 접촉이 됐을 경우에, 접촉. 자,
이게 이제 접촉이 됐다. 접촉이 되면은 순간 이 실제 사고는 아닌데 실제는 어떤 선로상의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쪽으로 전류가 지락 사고로 이 지락입니다. 이렇게 이걸 지락 전류라고 그럽니다. 지락 전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로부터 막아주니까 이 이제 지중으로 솔로 땅속에 매설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락 사고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지락 사고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자, 세 번째는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자,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 송전솔로의 주된 목적은 뭐냐? 전력 공급이죠. 공급 신뢰도란 우수라는 것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적다는 거죠.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냐. 정전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와 같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공 송전 솔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공급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 끝까지는 이제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장점. 네 번째는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죠. 단점. 뭐냐? 자, 여기서는 건설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비싸다. 그렇겠죠. 땅속 아무래도 땅속에 지하에 매설을 하다 보니까 건설 기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뭐 땅속에 보면은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가스 배관, 그 다음에 뭐 통신 선로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배관이 여러분들 그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건축물에 뭐 파이프라든지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배관이라든지 각종 그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비용도 비싸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중 송전솔로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재해와 지락사고 등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그리고 건설 기간이 길고 비싸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자,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서요. 3.1에 보면은 지중송전선로의 전기 방식이 있는데 지중송전선로의 선로의 전기 방식.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좀 잠깐 언급할 수 있는 방식이 전기 방식이라 했을 때 이것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닛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루퍼 방식이 있습니다. 자, 루퍼 방식은 자, 루퍼 방식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3.1.2에 자, 루퍼라는 것은 하나의
그 폐회로를 말하죠. 루프는 폐회로를 말하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그 이런 자 여기가 여기 말고 아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3.2의 루프 방식인데 여기에 보면은 맨 좌측이 전원 변전소고요. 예,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원 변전소에서 여기 보면은 배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배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가령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자, 이렇게 됐고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게 있죠. 사각형으로 된 거, 요 전부 다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그래서 각 변전소마다 전원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각 변전소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루프형 지중선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각 배전 변전소에 지금 병렬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양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곳 다 같이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가령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C 변전소에 자 여기가 고장이 났다. 자 이렇게 고장 났을 때는 C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어디로 받겠습니까? 자 지금 고장기가 차단기가 C 변전소에 파란색으로 된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력은 전원 변전소로부터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D 변전소는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배전 변전소 한쪽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른 차단기를 통해서 이 배전 변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났을 때는 하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는 이 송전선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난 이 선로는 분리를 해버리고 정점 범위를 사고 구간만의 좁은 범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루프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2.9kV 22,900V의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환상계통으로 여기 루프를 환상이라 그럽니다. 루프 방식을 환상 계통으로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 더 본다면은 14페이지. 자, 여기서는 3.1.4인데요. 3.1.4에 여기서는 수지상 방식입니다. 수지상. 자, 수지상 방식은 뭐냐? 수지라는 것은 나뭇가지 형태처럼 구성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자, 수지상 방식에서는요. 여기에 나뭇가지 형상인데요. 나뭇가지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만
자, 여기에서 좌측에 전원 변전소가 있습니다. 좌측에 전원 변전소. 여기서 전력을 공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마치 그 사람 척추처럼 이렇게 쭉 하나에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뻗어져 있고, 뻗어져 있으면서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받냐. 자, 배전 변전소 이렇게 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배전 변전소 가면서 또 특고압 수용가, 뭐 공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특고압 수용가니까 이 공장 혹은 뭐 빌딩 기타 등등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특고압 수용가 또 배전 변전소 이와 같이 나뭇가지처럼 이런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정전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전 범위. 정전 범위가 클 수밖에 없죠. 정전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차단기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아까 루프 방식은 고장이 나면은 상대적으로 빨리 그 정전 범위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다른 차단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반면에, 수지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이나 기타 설비 이런 것은 적게 들지만은 정전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다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로 가겠습니다. 3.2에 여기 보면 전력 케이블이 나옵니다. 전력 케이블. 자, 이 전력 케이블은 지중 송전선로입니다. 가공이 아니고 땅 속에 매설되는 지중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뭐 예를 들어서 OF 케이블, 그 다음에 POF 케이블, 그 다음에 PE 케이블, 그 다음에 CV 케이블, 그 다음에 가스 케이블, 그 다음 SF6 뭐 점점점점 여러 많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F 케이블이나 그 다음에 POF 그 다음에 뭐 CV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에 첫 번째 이런 케이블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먹었느냐? 첫 번째는 케이블의 기본 구조. 케이블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케이블의 구조가,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자, 이 참 보면은, 이 케이블의 기본 구조인데요. 케이블, 여기서는 무슨 케이블이냐? TFR-CV 케이블입니다. TFR-CV 케이블. 자, 조금 전에 CV 케이블 이야기 했다, 그죠? CV. 그래서 TFR-CV 케이블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선과 케이블. 자, 전선의 개념과 케이블은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선은 이미 가정용 전선. 자, 그거를 조금 부연을 설명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요런 전선이 있다고 보면은 요 내부에 요런 요런 도체로 돼 있습니다. 요런 도체, 구리 도체죠.
좌측에 케이블의 맨 안쪽에 나와 있는 이 도체와 똑같이 이런 도체입니다. 그리고 맨 껍질은 껍질은 뭐냐면 요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요거 전선 껍질 있죠. 여러분들 집에 전선 교체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집에서 사용하는 요 전선은 PVC입니다. PVC.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기 테이프를 PVC 테이프라고 하는 것도, 자, 여러분이 전선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선을 끊어져서 이을 때 안에 구리선을 서로 결합을 먼저 시키고 그 바깥쪽을 어떻게 합니까? 피복을 벗겨가지고 구리선부터 먼저 접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를 감죠. 그럼 전기 테이프가 뭐냐? 전선의 피복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를 두릅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선이에요, 전선. 여러분들이. 자, 일반 전선의 구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그래서 전선의 껍질이 PVC 재료이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로 서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두르면 끝이 나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자, 케이블은 여러분들 보면은 맨 안쪽이 도체 똑같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은 맨 안쪽은 같아요. 같은 도체로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케이블의 두 번째가 반도전 방수 테이프. 그죠? 반도전 방수 테이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부 반도전층이 있습니다. 내부 반도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연체가 있습니다. 절연체. 그 다음에 절연체 바깥쪽 부분이 뭐가 되어 있느냐? 외부 반도전층. 층을 지고 있다는 거죠. 외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반도전 방수 테이프. 방수 테이프니까 여기가 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차폐층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차폐층. 차폐를 한다는 거죠. 막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바깥쪽에 뭐가 있습니까? 방식층이 있죠. 방식층. 방식층은 뭔가 하니까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죠. 부식. 땅 속에 매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블의 기본 구조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전선의 구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령 길거리에 가다가 도로상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가령 케이블을 찍었다. 케이블을 끊어 먹었을 때 그냥 전기 테이프를 마치 집에 전기 전선을 공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전력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력 케이블과 일반 전선은 엄연히 구조상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보면은 뭐 도체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연재료. 절연재료가 바로 여기 절연체입니다. 이 절연체 여기가 이제 절연재료입니다.
절연 재료. 여기에도 보면은 전력 케이블 절연 재료로서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절연 파괴 전압이 높고 절연 성능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유전 손실이 적고요. 절연장이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리잉, 그 다음에 네코로나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 가용성, 내마찰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절연 재료의 그런 조건들, 그래서 이런 절연 재료에 사용되는 그 주된 재료는, 절연 재료는 주로 유침 지저리한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각유 폴리에틸렌 등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PE, 자, 이 폴리에틸렌입니다. 그 다음에 각유 XLPE입니다. XLPE, PE나 XLPE. 자, 이거 적어 놓으면 폴리에틸렌 혹은 요거를 각유 폴리에틸렌 재료, 폴리에틸렌이나 각유 폴리에틸렌과 같은 재료들, 절연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속 시스인데요. 껍질. 금속 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알루미늄 자폐층이라 보면 되겠어요. 알루미늄 자폐층. 요거 시스. 시스. 껍질입니다. 껍질을 납이나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CV, 금속 시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금속으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속 시스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연체의 보호 및 절연유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기 중에 습기가 절연체 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고장 전류의 귀로 및 정기적 자폐. 자, 안에 이것은 이제 가공 송전설로는 우리가 3상 4선식일 경우에는 고장 전류가 중성선을 통해서 이동이 되겠지만은 땅 속에 매설을 했을 때 케이블 하나에 3상이 지나가면은 그 고장 전류, 고장이 났을 때, 사고 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전류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폐층이죠. 고장 전류의 귀로 및 정기적인 자폐. 그래서 고장 전류의 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을 빨리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다음 페이지 90페이지 보면은 방식층이 있습니다. 방식층은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식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부식 방지. 방식층의 재질로는 여기서 PVC나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절연 성능이 조건이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절연 성능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해야 된다. 땅 속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수, 또 물에 견뎌야 되고요. 내약품성, 어떤 약품이 묻었을 때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수,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 내후성, 내노화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도 케이블이 쉽게 뭐 껍질이 변한다든지 피복이 변한다든지 또 쉽게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 지중해 매수를 했는데 금방금방 뭐 설치한 지 한 1, 2년 만에 다시 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내마모성, 내굴곡성. 그러니까 쉽게 마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내굴곡성. 내굴곡성이라는 것은 커브 잘 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뻣뻣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시공성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내굴곡성이 후수해야 된다. 그런 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분 책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케이블의 종류가 나옵니다. 뭐 OF 케이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케이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OF 케이블은 그 절연유를 케이블 내부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삽입을 한 그 케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만 잠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케이블의 종류는 OF 케이블은 요금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OF 케이블에 보면은 이 케이블 하나에 이와 같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중 송전선 같은 경우에 지중 송전선은 요거를 R상 우리가 가공 송전선로도 3상 4선식이 가면은 여기 R상 여기 RST입니다. R상 S상 여기 T상 이 3상이 가는 거죠. 3상이 가면서 요 가쪽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알루미늄 시스가 있죠. 시스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 방식층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는 맨 안쪽은 도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OF 케이블에서 이 O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여기에 집어넣는 건데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요 유통로가 아닌데 무슨 유통로 기름이 통과되는 그래서 이게 절연유죠. 절연유. 기름을 집어넣는 거죠. 절연유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압력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입니다. 대기압. 절연유를 대기압 이상 압력. 대기압 이상인데 대략 뭐 1kg per cm 이상 이렇게 가해지도록 합니다. 그 최대는 한 8kg per cm 제곱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OF 케이블입니다. 첫 번째가 OF 케이블. 자, 두 번째 구조가 POF 케이블.
자, POF 케이블은 그림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다른 말로는 요 POF 케이블을 파이프형 유입 케이블입니다. 파이프형 유입 케이블. 파이프 형태로 오일을 채워놓은 케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OF 케이블처럼 OF 케이블처럼 이건 R상, 뭐 S상, T상, 이 3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절연유의 대략 이 절연유의 압력을 얼마로 해놨느냐 하니까 1제곱센치당 15kg 이런 압력으로 절연유를 충전시킨 그런 케이블이 됩니다. 이거 POF 케이블은 OF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온도 상승에 의한 보이드가 생기지 않는다. 보이드. 그러니까 뭐 다른 이 공갭이라 그러는데요. 절연체 내에 그가 뭐 보이드라는 거는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부하 전류 이 케이블 자체에 RST상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부하 전류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온도 상승에 의해서 연피, 껍질이죠, 껍질. 껍질이 팽창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팽창이 되겠죠. 팽창되어서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 껍질은 팽창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절연체 내에 자, 여기 절연층이 있습니다. 절연층 내에 갭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보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이드 내에서 부분 방전에 의해서 절연체가 탄화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때 이제 절연체가 탄화되는 것을 카본 트리라고 그래요. 카본 트리를 생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절연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R상, S상, T상은 이게 내부에 도체에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온도가 상승할 것이고,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외피가 온도가 올라갔는데, 항상 케이블에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연피가 가의 껍질은 팽창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절연체도 동일하게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이 절연체가 부분적인 방전을 일으키죠. 부분 방전을 일으켜가지고 방전을 일으키면 이 절연체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F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상승에 의한 보이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절연 성능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호사 154,000V 지중 송전 솔로에 현재 국내에 운영 중에 있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뭐 그냥 말로만 쭉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블의 중량이 가볍고, 두 번째는 제작 과정이 쉽다. 그 다음에 OF 케이블에 비해서 접속 방법이 용이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크다. 다섯 번째는 강관에 대한 부식 대책이 필요하다. 철이죠. 철에 대한
부식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압 장치가 대규모로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일을 절연율을 압력을 가야 되는데 이런 가압 장치가 대규모로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 자, 케이블의 종류는 조금 세 번째는 CV 케이블이 있는데요. CV 케이블은 조금 전에 제가 그 TFL CV 케이블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중요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93페이지 관로 및 전력구입니다. 관로 및 전력구.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또 산업기사 시험에도 또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자, 93페이지에 3.3 관로 및 전력구. 자, 여기에 보면은 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흉관, 강관, 그리고 합성 수지관 이런 종류가 나오고 관의 종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술 방식입니다. 부술 방식이 여러분들 뭐 3.3.2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학교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 시험에도 또 기말 시험은 아니고 산업기사 시험에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 자, 직접 매설식.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직매식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매설식인데 직매식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직매식은 이제 지중 송전 선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땅 속에다가 직접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대충 본다면은 여기 도로면입니다. 도로면이고요. 차도가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게 그림이 잘 나올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사각형 뚜껑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대충 참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도 대충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 또 뭐가 되냐면은 케이블이 있겠죠. 이 R S T. 자, 요거는 케이블입니다. 요거는 케이블.
이렇게 요는 케이블. 그 다음에 이 안에 쪽에는 이와 같이 모래, 여기서 이제 모래로 채워 넣고요. 케이블을 제일 처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콘크리트 뚜껑입니다. 콘크리트 뚜껑. 그리고 요 차도와 콘크리트 뚜껑 사이에 도로면하고 여기 중요한데요. 여기 차도일 경우 차도 위에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 아래쪽에 매설을 할 경우에는 1.2m 1.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2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 인도일 경우에 사람이 다니는 그래 압력을 적게 받을 경우에는 0.6에서 대략 한 0.8 0.6에서 0.8m 이 정도로 깊이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흙이고요. 자, 장점, 단점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는 공사비가 저렴하다. 자, 그렇겠죠. 공사비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저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모래가 열이라기보다는 모래가 케이블 열을 흡수하여 케이블 열을 흡수해서 자, 열방산이 좋다는 거죠. 좋아. 허용 전류가 크다. 허용 전류가 크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다. 단점은 케이블 손상받기가 쉽다는 거죠. 케이블 손상받기 쉽고 그 다음에 케이블 재시공 케이블 재시공 그 다음에 정설이 힘들다. 정설이 힘듦. 두 번째, 보수 점검이 곤란하다. 그렇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보수 점검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땅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매식은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이거는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 안에 케이블, 모래 채워가지고 직접 매설하는 이런 직매식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로식입니다. 관로식. 자, 말 그대로 관로식은 다른 말로는 관로 인입식. 관로 인입식. 자, 관로 인입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림이 또 나와 있고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자, 이 사각형이 그려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이게 나올런지 모르겠네. 도형을 인식을 못했네요. 자 이렇게 여기 그림이 나올런지 모르겠네. 그나마 조금 낫네. 그죠? 여기서도 자, 요 상태에서요. 요 그림 색깔이 여기에다가 맨홀 뚜껑입니다. 여기가 요 파란색으로 된 게 맨홀 뚜껑이고요. 맨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을 여기 관로 인입식이니까 이 관을 집어넣어요. 아까 여기에 관을 색깔 다르게 해서 똑같이 우리 삼상이니까 뭐 세 가닥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 세 가닥을 넣으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 관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배관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 관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그 전선은 지중 송전선로를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케이블을 이쪽 면에서는 이제 케이블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그런 구조. 그죠? 요거는 관로입니다. 관로. 땅속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양의 케이블을 많은 양의 케이블을 포설하는데 유리하다. 포설 설치한다는 거죠. 포설하는데 유리. 두 번째는 케이블의 정설이나 교체가 예상될 때 정설이나 교체가 예상될 때 유리하다.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직매식에 비해 이건 단점이 되겠죠. 직매식에 비해 건설비가 비싸다. 자, 요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 이제
장점이 될 것이고 여기에 단점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력구식이 있습니다. 전력구식이 있고요. 암거식, 그래서 이 걸쳐 놓는다고 해서 암거라 그럽니다. 걸쳐 놓는다고 해서 암거가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 전력구식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예, 지하에 이런 형태로 땅 속에다가 하나의 큰 터널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케이블, 각종 케이블. 자, 여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자, 여기는 통신용 케이블을 집어넣어 놨고요. 여기는 배전선로 케이블. 밑에는 송전선로. 자, 여기는 수도관. 여기는 뭐 가스관. 기타 등등. 이와 같이 땅 속에다가 하나의 전력구를 만들어 놓고요. 이 행거 위에다가 각종 집합시켜서 만든 그런 전력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요. 관로식보다, 자, 요거는 관로식보다 손상이 적고 케이블 고정 시 교체하기가 유리하다. 교체 유리. 두 번째, 관로식보다 전류 용량이 큽니다. 관로식보다 전류 용량이 크다. 그러니까 전류를 그만큼 많이 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전류 용량이 크니까 전력구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환풍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량의 케이블 포설에 유리하다. 케이블 포설에 유리하다. 케이블을 많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공사비가 가장 비싸다. 세 가지 중에서 공사비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길다. 그렇겠죠. 공사기간도 길다. 이와 같이 뭐 장점, 단점, 뭐 요 세 가지는 장점이 되겠죠. 여기가 장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 요놈이 단점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알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